Hi, my fans living in all of the world. Yeah, now let's start a worldwide movie podcast. How about this movie? 자조남의 영화 어때?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셨군요. 머릿속으로 잠깐. 예. 지난 뉴욕 댓글 이후로 네. 앞뒤로 이렇게 샬라샬라를 좀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외국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장애인 복지관 없고 개봉관 없고 제3차 종합병원 없는 도봉구에서 만드는 영화 팟캐스트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가 8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로맨티스트 신문 배달원 아도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금사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원민호입니다. 네, 락피디입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많이 풀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이 2013년이 이틀 남은 네. 48시간이 채 남지 않은 시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오늘 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드디어 이번 시즌 첫 출전을 했죠. 그렇죠. 지난 주말. 네. 네. 지난 주말 영하 10도. 음. 강원도 쪽으로 아. 스노우보드를 타러 한번 다녀왔는데. 새로 산 헬멧으로. 네, 그렇죠. 열심히 신문 배달해서 산 번 돈으로 헬멧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시험 가동을 해보느라고 괜찮더라고요. 넘어져도 머리 안 아프고. 네. 그동안 맨 땅에. 그렇죠. 네. 맨 땅에 헤딩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시군요. 맨 눈에 헤딩인가? 네. 어쨌든. 그렇죠. 네. 그러셨군요. 네. 점프는 뭐 하셨나요? 네, 점프는 계속 이제 연습. 네, 뭐 이렇게 그냥 점프하는 건 뭐 이제 식은 죽 먹기고. 180도 터닝 점프를 지난 시즌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모양이 예쁘지가 않네요. 그런가요? 아름답게 하게 하는 거. 요게 이제 올 시즌 목표입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좌우로 한 바퀴 말고 위아래로 한 바퀴는 가능한가요? 그거까지 되려면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네. 허리 나가. 그거는 20대 후반이나 늦어도 그때 시작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가요? 그건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네. 신문에 나는 거죠. 신문 그렇죠. 배달원 돈 틈틈이 모아 헬멧 사서 스노보드 타다가 죽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아주 아름다운 신문 기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소금사먹님은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시험도 다 끝나셨고. 네, 시험 다 끝났고요. 그냥 뭐 재밌게 지냈어요. 밀린 영화 많이 보셨나요? 네, 많이 봤어요. 몇 편이나? 뭐 교보 가서 DVD 쇼핑을 좀 해서요. 그 스타트렉 다크니스.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스타트렉 다크니스? 네. 다크니스 맞나요? 스타트렉? 최근에 나온 거? 네, 다크니스 맞나요, 그거? 네. 아무튼 그거. 컴버배치 나오는 거? 걔 잘생겼더라고요. 그게 잘생겼나? 네. 목소리하고 목소리만 죽이잖아요. 멋있더라고요. 멋있긴 멋있죠. 그거 봤고 저기 변호인을 보러 가려고 갔더니 태응이 매진이에요? 의정부? 네. 그래서 못 봤어요. 그래서 그 호빗을 봤는데 호빗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호빗이 이제 두 가지 평으로 갈려지더라고요. 너무 루즈하다. 어떤 사람들은 재밌는 사람들도 되게 재밌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 편짜리를 두 편짜리를 세 편에 늘린 느낌? 그게 호빗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좀 질질 끄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 쓸데없는 데 가서 막 괜히 헤매는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것도 3부작인가요? 네, 3부작이요. 이번에 2편이 나왔던 거고 그 2편 보기 위해서 1편 블루레이 샀잖아요. 네. 1편 보고 다시 2편 봤죠. 재밌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변호인은 못 보셨고. 변호인은 그건 태응이 매진이에요? 참나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뭐 오늘 500만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이게 처음엔 상영관이 되게 적었었는데 상영관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가면서 아마 1000만 찍는 거는 뭐 쉽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기자 봤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묘소에 그 티켓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를 그 민주당 국회의원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인가 뭔가에다 올렸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봤는데 원래 영화를 못 봐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웅크 오는 건 없는데 사실 저도 노무현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거 볼 때마다 울컥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영화 보신 분들은 되게 울컥할 것 같다 생각. 그러네요. 네. 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보셨고. 태흥이 매진이에요? 어이없어. 태흥. 도봉구에 개봉관 빨리 생겨야겠네. 그러니까. 네. 태흥이 매진이라니. 참. 우리 저 남원민 의원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초등학교가 드디어 겨울 방학을 해서요.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우, 방학이 더 바쁘지 뭐. 잘 지내기 힘든데. 네, 하루 세끼 챙겨주느라고 아주 그냥. 왜 애들은 세 끼를 다 먹어야 되지? 네. 또 아주 잘 먹어야 돼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저기 송년회가 연이틀 두탄이 있어가지고 네. 간만에 시내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즐거운 얘기들을 나누고 12시를 넘겨서 귀가를 하는 맥주 한 잔 말아놓고 4시간을 앉아있는 술도 안 드시잖아요. 예, 술을 안 마시니까 처음에는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네, 저는 오랜만에 좀 쉬었어요 많이. 쉬고 좋아 보이시네요. 네. 피부가 좋아. 네네. 피로가 우유빛깔. 피로가 이제 좀 해독을 해야죠. 네, 그렇죠. 그동안 제작 해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지난번에 이제 도봉현 마을 미디어 네네. 신문 방송 연예 대상 그렇죠. 있었죠. 네,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 차도남이 이 영화 때가 최고 프로그램상을 와, 꼭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건방져서 안 갔더니만. 저 혼자 참석을 해가지고 네. 제가 받았어요. 네. 제가 받고 또 뭐 이미 안 하는 프로그램 네. 이제는 삼김시대가 거의 네. 휩쓸었는데 네. 이제는 삼김시대도 그냥 그 투표해서 뽑은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공동 수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러셨구나. 저희 곁다리로 받은 거고 네. 저희가 메인으로 받지 않았나. 그 수상 소감이 궁금하네요. 수상 소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최고 프로그램상에 노미네이트된 작품은 보이는 마을신문,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이제는 삼김시대, 와일드 피칭, 도마토리, 세렌디비티, 감 좋은 협동조합,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자기가 출연한 것들 하나씩 다 쓰셨군요. 이렇게 얄팍한 정신에서는 2표로 당선되는 수가 있어요. 2표로 된 것 같습니다. 네. 3표로 됐나요?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두구두구두구 해주시기. 두구두구두구두구. 도봉현 마을 미디어 프로그램상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조회수가 바닥을 피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 인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고맙습니다. 공동수상이에요? 이제는 삼김시대를 줘야 된다고? 참. 이제는 삼김시대 나오세요. 상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거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 이하 동문. 네, 고마워요. 사생활도 버렸어요. 저는 눈치만 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3명의 김씨 형들 모시고 방송하느라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위로가 좀 필요한데 아무튼 방송 안 들어보신 분들 그래도 좀 약간 인내심을 갖고 들으면 하거든요. 약간의 인내심. 아니면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면 안 되고 설거지할 때라든지 뭐 청소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들으면 하니까 좀 들어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뭐 하여튼 저희가 아주 떳떳하게 받았습니다. 네. 받고 제가 그걸 발표를 하는데 제가 하마터면 이제는 삼김시대를 발표를 안 할 뻔했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항의가 들어오고 거기는 다 나왔어요. 4명이. 그래요?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뭐 헛소리하고 들어갔고 저는 뭔 소리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기는 이제
시간이 많은 방송에 있는 분들이지, 그죠? 몇 개 한 프로그램 해봐야 하나밖에 안 보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 방송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마이크를 다 잡고 있고 그쵸. 그쪽은 마이크를 안 잡고 있어서 뭐 저희가 뭐 얘기할 가치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도남의 이영어 때가 도봉구 그렇죠. 마을 미디어 네.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을 받은 격이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오스카상에서 아주 가장 네. 중요한 최고 대상급을 그렇죠. 받았지 않았나. 네. 제가 수상을 하러 갔으면 수상 네. 소감문에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라고 했을 텐데 아니, 그 수상송 그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죠. 그렇죠. 한번 수상소감 한번 해주시죠. 수상송하미요? 네. 아 글쎄요. 전혀 사실 작품상을 받으리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예상을 했었고 전혀. 네. 1등인 거죠. 아 그렇죠. 네, 이게 초중고 시절 쭉 1등을 도맡아왔던 게 주요했지 않았나. 뭘 하든지 간에.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네. 우리 차도남의 이영화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민들, 팬들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만 네. 일단 그 상품을 받아본 후에 제가 다음 방송에서 네. 상품이 뭐였냐면 모가차? 모가차. 네. 네. 모가차였기 때문에 네. 그거 오늘 우리 팬 중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한테 써야겠네요, 그죠? 근데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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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상장은 있나? 상장도 없어요. 그래요? 네. 네. 상장도 없고 그냥 아마 영상과 라디오로만 남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네, 그거밖에 네. 없습니다. 저 이게 명예죠. 네, 그럼요. 네. 명예고 권위죠. 그렇죠. 1회.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2회가 할지 모르겠지만 안 하면 저희가 영원히 남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도봉엔 마을 미디어 연예 대상. 도봉엔이 대체로 1회 하고 그치는 게 많아요. 네. 네. 영원히 남는 거죠. 5년 전, 4년 전에 처음에 어깨동무 마라톤 대회 그것도 한 번만 하고 말았고 남자들의 김장 요것도 한 번 하고 말았고 남자들의 김장에서는 아예 김장 제목만 달아놓고 남자들이 참여 안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자칫 뭐 1회로 네.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영원히 이제 그렇죠. 차도남의 영어 어때?가 남는 거죠. 픽스 네. 되어 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저희 한 주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영화들을 봤나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그렇죠. 연말 총 결산. 네, 연말총 정리. 2013년 연말총 결산.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네. 아 그렇죠. 네, 연예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 네. 도봉구 지역에서는 저희가 정론이다. 영화에 그렇죠. 대해서는. 영화 정론. 정론의 길을 가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면 도봉구 대표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이제 올해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 소금사막님께서 영화 전문사, 네 도봉구 유일 영화도 안 유일. 보는 37만 도봉구민 중에 유일한 영화 그렇죠. 전문사. 유일한 네. 영화 전문사. 네. 아마 강북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유일한. 아니야. 한강. 생각보다 많을 한강 거예요 이북에서. 이거. 아 그런가요? 네, 그래요?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하지만 드러낸 사람 없으면 인정되는 네. 거죠. 네. 그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월드와이드인데. 그럼요. 네. 어쩌면 북방구에서 유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유일한 영화 전문사 소금사막에. 소금사막님께서 한 해 영화를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부담이 좀 많네요. 뭐 부담. 그러니까 그 2013년도 영화진흥위원회 가보면 이제 14년도 영화에 대한 어떤 그 관객수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그 봤더니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뽑아봤는데 네. 의외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위가 7번 방의 선물 1,200만 정도가 1,280만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많이 봤네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런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거 보신 분 극장 가서 아무도 네, 없죠. 봤어요, 저.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는 어둠의 경로로 봤어요. 네. 이거는 사실 네. 그 막 울어라 그렇죠. 안 울면 죽는다 뭐 이런 영화이기 때문에 신파극. 예. 울고 싶지는 않던데. 네, 너무 설정 자체가 영화스러워서 네. 저도 네. 별로더라고요. 예, 그냥 좀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서 좀 그랬어요, 너무. 우리나라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나 봐. 그렇죠. 이걸 보면서 막 그 화장실에 이렇게 영화 보고 나면 화장실 가잖아요. 네. 화장실에서 막 여자들 남자들이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뭐 이렇게 재밌는 영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도무지 아 그래요? 예,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가 1위 예, 올해 2014년도 최고의 흥행을 했고요. 네. 2위 설국열차. 사실 설국열차 네. 송강호 연기가 그렇게 네. 뛰어나지 못했거든요. 보이지 네, 않았죠. 네. 예. 예, 그냥 뭐랄까 소문난 잔치.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예, 없다더니. 정말 네. 먹을 거 하나도 없는 네. 이런 영화가 2위를 했더라고요. 이게 네. 930만 정도 오. 들었고요. 관상이 이제 910만. 송강호가 2위, 3위를 다 2, 3위 다 차지했네요. 했군요. 예. 근데 뭐 관상도 별로 재미없다 그러던데. 관상도 그래도 볼만했어요. 예. 그래요? 아니 근데 봐야겠네요. 그러면. 관상도 그렇게 재밌진 저도 않았어요. 별로였어요. 예. 그래요? 그래요? 난 네. 볼만했는데. 아 정말 죄송한데 여기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땡기는 영화 딱 하나 있네요. 더 테러 라이브가 좀 재밌게 아, 봤던 영화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저도 그 잘 정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4위가 아이언맨 3인데 이거는 정말 이제 1편 2편에서 아이언맨을 물론 저는 재밌게 봤긴 했습니다만 네. 3편에서 너무 나오는 거죠. 슈퍼맨 그렇죠. 슈퍼맨 너무 많이 때려 부시는 것처럼 네. 네. 아이언맨이 한 마리 갖고 안 되니까 막 한 몇십 개 데려다가 그럼요. 놓고서 다 부시는. 맞아. 돈- 너무 부셔. 그게 근데 원래 만화 원작이 그렇대요. 모르겠어요. 그냥 돈지랄 그러지 하는 않을까? 영화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너무 생각- 많이 때려 부시고 네. 마누라가 갑자기 괴물이 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네? 그 기네스 와이프가? 펠트로가 기네스 벨트로가 타나요? 그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지금. 기네스 펠트로가 뭐 그 주사 같은 걸 맞나? 그래가지고 맞다. 예. 예, 맞아요. 그 여자가 괴물이 돼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런 맞아. 어처구니 없는 스토리가 이제 예, 맞아요. 영 헷갈리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영화관에 가서 봐요. 아직 물론 아직 취향이니까. 소개팅에서? 취향이니까. 소개팅에서까지는 볼 수도 있죠 이런 거는. 또. 예, 그렇죠. 참. 예. 지금 여기 10편까지 들어온 거 다 봤어요. 영화관에서 그러셨군요. 다 봤어요. 영화관에서 오. 역시 네, 영화 진- 전문사. 그럼. 아이언맨은 좀 그냥 그랬어요. 너무 부시는 것 같고. 네, 재미없더라고요. 네. 저는 아이언맨 3는. 베를린 좀 괜찮았는데 전지현의 역할이 너무 떨어졌어요. 베를린. 5위. 베를린 음. 극장에서 봤나? 716만 들었는데요. 많이 봤네. 전지현이 좀 더 그 도둑들처럼 그렇게 나왔으면 맞아.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전지현이 좀 많이 약했기 때문에 네. 약했어. 그리고 전지현이 그 누구지 하정우 그 붕대 감아주는 장면은 네. 정말 최악의 장면. 아 그래요? 예. 좀 못 봤는데. 붕대로 그냥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붕대로 싸는 거예요. 인간을 예, 아. 그 거의 미라 만들듯이 그렇구나.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이거 한번 맞아, 그거 나중에 기억난다. 보시면 최악의 장면입니다. 아. 원래 그 장면이 하정우를 사랑스러운 하정우가 네. 남편이잖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아. 상처를 입고 와서 그 네. 상처를 닦아주고 붕대를 감는 장면인데 맞아. 이게 좀 웃겼어요. 아. 예, 그래서 인근 가까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분들한테 조언을 좀 받았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예. 예. 정말 그렇죠. 최악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네네. 그 전지현이 그 김치 냉장고 선전하는데 네. 저기 뭐 드레스 입고 김치 네. 만들잖아요. 아,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같고 음. 그다음에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690만 되는데 이거는 오. 청소년들 아마 네. 예. 많이 봤네. 청소년 여자애들이 많이 막 가서 그 볶음 보려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걸 그 숨바꼭질. 웹툰을 못 보고 본 거여서 네. 재밌게는 봤어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청소년들이 너무 발광들을 해서 영화 보면서 저는 봤어요 영화로. 심히 짜증스러웠어요. 이 영화는. 멋지게 나오더라고 애기들이. 일단 남자 기분 애기들이. 그러니까 남자애들 복근 나오고 젊은 그러면 기분 나빠요. 네, 맞아. 점수 좋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숨바꼭질은 지난번에도 우리 그 할 때 말씀드렸다시만 왜 경찰대 신고 안 하냐 이거죠. 우리나라 아.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런 그렇죠. 처사의 영화거든요. 그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7위인데 오. 560만. 많이 봤네. 예, 공권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 신고하면 공권력이 되는데. 언론사 유리창도 깨고 그러네. 그죠? 어. 뭐 그런 거 하나 못 잡겠어? 그러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숨바꼭질은 뭐 지금 전부 다 영화들이 의외의 영화들이에요. 음. 파리 더 테러 라이브가 이제 좀 그나마 이게 이제 그게 557만 들었더라고요. 파리군요. 네, 파리에 파리 머물렀군요. 더 테러 라이브가 있었고요. 조금 아쉽네요. 이 영화는 재난 영화인데 스튜디오에서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신선하기도 네, 했고 네, 네. 그리고 그 긴장감을 주고. 긴장감 주게 그렇게 하는 영화였던 네. 것 같고 테러 라이브는 다 보셨나요? 네. 네. 그래요. 요거는 극장에서 봤다 내가. 아, 네. 다 보셨네요, 뭐. 그리고 네. 감시자들 감시자들. 마지막에 5% 아니, 마지막에 그 5분이 거의 50%를 깎아먹은 영화. 정말 초반에는 정말 아무도 굉장한 저거 못 영화. 봤다. 네, 굉장한 영화였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는 영화였는데
마지막에 그 마지막 그 한 두 번 정도의 이상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이 설마가 사람 잡아버리는 그런 엔딩으로 가면서 이 영화 정말 급격하게 평점이 떨어지는 근데 뭐 그렇고. 대체로 평점이 좋지가 않네요. 우리 소금 사막에서 냉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월드워 젯이 이제 10위인데 12. 이 월드워 젯은 그 거대 담신 빼면 사실 이 영화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렇죠. 영화. 좀비도 별로 그렇죠. 안 나오잖아요. 그 이제 그런 영화. 그런 것 같아. 그 주인공 브래드 피트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네. 그 브래드 피트 없었으면 B급 영화죠. 그렇죠. 네. 브래드 피트 근데 그 때문에 영화 이렇게. 그 영화 각본을 살라고 브래드 피트하고 누구랑 붙었대더라? 걔 그래요? 누구죠? 걔 누구지? 이거 슈퍼맨? 아니 이거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방금 이거래. 네, 방금 그것이 이제 그 타이타닉에서 나왔던 포즈를 디카프리오는 취해주셨습니다. 그거밖에 설명할 게 없네요. 그것도 있어요. 길버트 그레이프인가? 몰라요. 그건. 네, 봤어요. 또 있고 거기에서 대기장이죠. 아역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 연기 정말 최고였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 10위까지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는군요. 그리고 10위까지 중에 8편이 한국 영화예요. 상당히 좋은 건데 이 작품들이 네. 그렇게까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작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건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올해 보니까 올해 뭐 얼핏 본 2억 명이 봤다고 우리나라 영화 총 관객 수가. 네, 그렇게 저도 거기서 전 세계에서 봤습니다. 가장 많이 본다면서요? 영화를? 네. 우리나라 미쳤구나. 사람들이. 저희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죠. 저희가 너무 강한데. 네. 저희가 너무 많은 소개를 하지 않았나? 인도가 더 많이 볼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인도는 일단 인구가 집계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않을까? 집계가 중국도 그럼 모르겠는데 집계가 안 될 수도 있구나. 박스 오피스가 없잖아요, 인도가. 아니 그리고 일단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분모가 크면 퍼센티지로 하면 이제 좀 그쪽이 많이 가까울 수 있지. 어둠의 경로를 영화 보는 나라 우리가 세계 최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만큼은. 중국일 것 같아요. 그런가요? 중국 최고예요. 중국도 요즘 다르더라고. 중국일 것 같아요. 중국이 또 능력들이. 벽오지 인구수 이런 어둠의 경로까지 안 들어오는 벽오지 이런 게 분들도 다 모집단으로 잡히잖아요, 분모로. 그러니까 이제 프로티지로 하면은 그런 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아무튼 뭐 네네. 우리 영화 엄청나게 보는 나라군요. 네네. 저는 관상하고 감시자들 있다 있고 안 봤네요. 네, 아직. 테러 라이브 안 보셨어요? 테러라이브 숨바꼭질 아직 못 봤네요.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숨바꼭질은 경찰을 무시하는 영화. 공권력 그렇군요. 무시하는 영화예요. 감시자들은 좋아해야지. 경찰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영화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감시자들 그렇게까지 그렇죠. 기억력만 좋죠. 그런가요? 네, 기억력만 좋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영화들이 대부분 경찰이나 공권력을 무시하는, 특히 경찰이 네. 많이 무시되는 거로 무시당하죠. 나오고 네. 검찰은 부패되어 있는 거로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그게 아닌 게 감시자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서 보면 경찰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게 5천 명이서 6명을 못 잡아내는 경찰인데. 그렇죠. 네. 그때 언론사 유치원을 깨고도. 네, 그게 5천 명인가 6천 명이 네. 서울시내 경찰의 10%가 된대요. 네. 서울시내 다 경찰이 불러냈네. 다 불러모았어. 한 5만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10%를 거기다 갖다 때려 부은 거야. 근데 못 잡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지. 25개구니까 거의 2개구 반 정도를 그렇죠. 다 그쪽에 박은 거지. 네. 그런데 그 사람을 못 잡았어요. 그 사람들이 네. 무슨 북파 공작원 그렇죠. 눈에도 잘 띈다는데 머리 삭발해 하셔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그죠. 뭐 네. 그래서 영화에서 경찰을 놀리는 것도 이해가 좀 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계속해서 이어주시죠.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뭐 10까지 뭐 8편 정도가 한국 영화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요거 지금까지는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네, 거기서 흥행 이제 순위였습니다. 그 네. 관객 수에 그렇죠. 의한 네. 어떤 그 순위였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영화 평론가들이 네. 평론가들. 이제 뽑은 한국 영화 베스트 5, 그다음에 외국 영화 베스트 5를 이제 그 시내 21에서 저희가 발췌를 해봤는데 네. 한국 영화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설국열차 하나 봤네요. 그러니까 1위가 그건 봤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2013년 한국 영화 베스트 5에는 이제 네. 그 평론가들이 네, 뽑은 네.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2편이 올라가 있었어요. 아, 우리랑 안 맞네. 네, 근데 전혀 안 봤었는데 네. 못 봤죠. 네. 첫 번째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 이게 이제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요? 네, 홍상수 감독 올해 2월달에 개봉한 영화인데 영화고요. 근데 이뭐 관객 수 보니까 뭐 10,000명, 20,000명 다니더라고요. 아. 네, 한국 영화 이제 이런 영화들이 뭐 10,000명, 20,000명 정도 단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네. 홍상수 2만 들었다 뭐 이런 기사가 막 네네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계속 만드는 거 보면 참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지슬 네, 그 오멸 감독의 지슬이 네, 이제 2위를 했고 이제 홍상수 감독의 우리 선이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근데 네. 장률 감독의 풍경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5편 정도가 나와 있고 제가 봤던 영화는 주로 6편부터 이제 10편까지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전문가들의 시선은 좀 다르네요. 그죠? 많이 다르죠. 네, 네. 많이 다르네요. 네. 네. 이해할 수 없는 그럼 시선. 전문가들은 왜 이런 걸 뭐 평점을 매기지? 전혀 대중과 관계 없는 건데. 글쎄 그렇지. 어느 정도 네. 대중들하고도 소통이 좀 있어야지. 전문가도. 설국열차 하나만 그렇고 뭐 나머지는 영 아니네요. 저기 뭐 남원미녀님 보신 영화 없으세요? 이 중에서? 없어요. 그래도, 아니 미리 소스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좀 이게 찾아봤어요. 제가 건데, 그 네. 핸드폰 전화가 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어서 그냥 꺼놨는데 굳이 충전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많이 드렸었죠. 문자를 보내셨다는데 남원미녀한테 쪼이고 그래서 네. 아니 혜원은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혜원 저거 봐야겠다. 홍상수 감독 영화를 한번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얼핏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또 김기덕 감독 오늘 접고 아니 김기덕 감독 그 열혈 팬으로서 홍상수 감독을 평가를 좀 해주세요. 홍상수 감독은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가요? 저는 이 찌질한 것을 진솔하게 녹여내는 것, 요거는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찌질한 게 진솔해 솔직하고. 네.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거겠지 뭐. 그렇죠. 네. 두 감독 다 전 짜증나요. 네. 보고 있으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어떤 거 말씀하신 거예요? 방금 전에?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 홍상수 감독 영화. 영화. 네. 저는 이런 진솔한 영화들이 좋아요. 네. 저도 그래요. 전 몇 편 가식적인 거 이런 거 봤는데 말고. 몇 편 봤는데 몇 편 그 괜찮은 것도 있 가족의 탄생인가? 그게 홍상수 감독 그래요? 영화예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리고 그 대신 오수정 영화 괜찮지 않나요? 오수정은 제가 제대로 안 봤는데. 기억에 남아요. 오수정. 네. 오수정도 오수정도 저는 그래요? 그 진솔하다는 게 그거 보면 왜 그 문성근이 그 여배우 이름이 뭐더라? 이은주 이은주 돌아가신 그분한테 너무 노골적으로 들이대잖아요. 들이대잖아. 정말 그렇게 들이대나 사람들이? 그거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들이댄다고 여자가 너무 올 거라 생각하나?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실제 상황에서. 그렇구나. 네. 아니 작업에 별로 이렇게 공을 만들어 주셨나 봐요. 누가? 락비디는? 아니 작업에 공을 들이려 그러면 네. 그 정말 도 닦는 기분으로 정화수 떠다 놓고 네. 기도를 그런 식으로 그런 공을 들여야지 대놓고 그렇게 완전 자기 속 다 들여다 보여주고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이제 진솔하다는 거죠. 그게 진솔인가요? 그리고 또 연애 추억인가? 잠깐 박해일 나오는 강혜정. 강혜정하고 그건 다른 감독 아닌가요? 그건 다른 감독인데 아무튼 그런 류들이 진솔한 영화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건 진솔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드러낸다고 너무 온다고 생각하는 게 난 참 너무 웃겨요. 가족의 발견이 아니라 생활의 발견이네요. 생활의 발견.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영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영화관에 가서 보진 않죠. 그렇죠. 네. 영화관에 가서는 이제 아이언맨 3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둠의 경로로 근데 좋다. 이 정도. 네. 저는 큰 화면을 봐야 된다는 건 영화관에서 봐요. 그러니까 큰 화면에서 삼국지나 스케일 큰 거 이런 것들을 봐야죠. 라이프 오브 파이나 그런 건 저 영화관에서 본 3D로 그런 건. 네, 홍상수 감독이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대요. 네. 6위 베를린 7위 신세계 같은 경우는 좀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일단은
누구죠? 저기 황정민. 황정민 연기가 너무 좋았고요. 음. 그래서 그런 영화 그다음에 러시안 소설 비념, 더 테러 라이브, 뭐 사이버 이런 사이비 이런 영화들이 사이비. 있었답니다. 네. 그 외국 영화 베스트는 1위는 마스터예요. 뭐 마스터. 네. 오 그래요? 불멸의 마스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목도 처음 들어본 거지 나는. 제목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네. 마스터는 그 평론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거의 홀리모토스하고 이제 같이 양대로 막 이렇게 하는 영화인데 이 두 영화를 제가 얼핏 봤는데 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홀리모스턴 정말 이해를 못 하겠던데. 그 스페이스 2011 네. 제가 항상 이해 못하는 영화 중에는 그 영화 얘기하는데 홀리모스터. 네. 홀리모터스 이거 홀리모터스. 홀리모터스. 그 뭐 세단 타고 다니다가요 내리면서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연기를 뭐 구인 역할인가 뭐 하여튼 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내리면 뭐 노숙자도 됐다가 부자도 됐다가 뭐 광대도 됐다가 뭐 살인자도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버스에서 저기 차에서 내릴 때마다 네. 사람이 역할이 바뀌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자동차끼리 얘기하다가 끝나요. 도대체 전문가들만 이해하는 영화인가 보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네. 이거 예전에 그 누구야 영화 평론가가 이 영화를 막 평점 5점 막 주고 최고의 영화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보려고 그래. 했었는데 이건 도저히 영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가 2위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비티 제가 굉장히 올해 최고의 그 네. SF 영화라고 말씀드렸던 그래비티 그다음에 아무르 뭐 이런 정도의 영화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비티만 봤네요. 얼마 전에. 저 라이프 오브 파이도 봤어요. 그거는 저 구해놓기만 하고 아직 계속 미루고 있었네요. 아무르는 제가 못 봤는데 아무르 아까 보셨다고 그러셨죠? 네, 아무르? 오늘 봤습니다. 오늘 보셨어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이에요? 미리 예측하고 5위 안에 들 거를. 네, 좀 찾아보고서 네, 그 노 부부가 있는데 둘이 굉장히 사랑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아내에게 병이 찾아와요. 네. 그 혈관이 이렇게 터지는 뭐 이런 뇌졸중? 식의 뇌졸중. 치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알츠하이머? 처음에는 뇌졸중부터 뇌졸중. 시작을 해서 한쪽이 오른쪽이 마비가 와요. 음. 근데 이제 자기는 병원에 가기 싫다, 병원에 보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남편에게. 그래서 이제 그 소원을 들어주면서 계속 이렇게 수발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네. 근데 이 병이 점점점 악화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좀 걸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제 들어 눕고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수발을 들고 싶었으나 이 여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네. 일단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굉장히 아프다고 계속 이제 이런 뭐 헛소리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발을 들다가 나중에는 이 아내를 베개로 눌러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자살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그 예전에 봤던 아이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외국 영화. 네. 그 영화 같은 느낌이네요. 그 이제 치매 걸린 분이 그 젊었을 땐 언어학자인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와서 그 글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젊었을 때 그 여자가 굉장히 좀 자유분방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그 아내의 그런 모습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가 막 치매에 걸려서 막 이상한 짓 하니까 정말 그 젊었을 때 분노들이 막 나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 뭐 애증인 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감정들이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그 자기 존엄성을 네. 이렇게 지키고 싶어 했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네. 병원도 가기 싫어했고 그런데 이제 점점점 몸이 아파갈수록 그런 네.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자기 그 대소변을 그냥 봐버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이 남자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네. 이 여자가 힘들어하고. 지키고 싶었던 것을 못 지키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그런 마음들, 그런 혼란 때문에 이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현실에서도 기사로 많이 네.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거는. 그렇죠. 네.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유명하신 네. 분 중에 그 행복 전도사라고. 예, 그분도 그쵸. 예. 부부 자살했잖아요. 예. 최영희 씨, 최윤희 씨. 최윤희 씨. 최윤희 씨.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을 이렇게 설파하고 다니셨던 분들도 음. 질병 앞에서는 그렇죠.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네. 그게 뭐 거의 네. 불치병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암이었을걸요. 암이 아니라 무슨 뭐예요? 증상인데 네. 이게 온몸에 통증이 유발되어져서 음. 이게 뭐 이렇게 쉽게 처치가 되는 병이 아니래요. 아.
예, 그래가지고 통풍 이런 건가?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통풍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하는. 네. 예. 제가 그분 예전에 인터뷰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인터뷰하고선 저랑 명절 때마다 그 문자로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그러셨군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인사를 드리면 대답이 없는 거야. 그러더니만 한 1년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 1년 가까이는 예. 그분이 이제 혼자서 그걸 다 겪어내시는 건데 결국은 겪을 수 없으니까 남편하고 같이 죽었다.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그럴 수 있잖아. 이 환자를 가족이 돌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 뭐 보험이 그렇죠. 들었던 돈이 네, 많든 네. 적든 간에. 네. 그런데 지금 이 영화는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나요? 프랑스죠. 예. 그러면 나름 그런 것들에 그렇죠. 네, 시설들이 복지가 잘 되어 되어 있음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요. 거기 보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 아내가. 그게 소원이었어요.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네. 여기는. 근데 남은 사람한테 근데 사실 근데 이 영화의 중반 정도 흘렀을 때 그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치매나 이런 정신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정신은 멀쩡했는데 점점점 아파가면서 정신을 놓게 된 거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간도 거치고. 그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중병에 효자 없다는 거 이거 직접 해봐야 돼요. 이거. 저도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관찰해 보니까 돈도 그렇고 여기 만만치 않아. 효자 안 되겠더라고. 네. 네. 저희 또 외삼촌이 네. 치매이셨거든요. 네.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명절 때마다 또 가서 인사드리면 음. 해마다 달라지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뵀을 때는 네. 그 정신이 그러니까 기억이 최근 기억서부터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기억서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알아보세요. 네. 근데 저는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3-40년의 기억은 없는 거죠. 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면 안녕하세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리면 누구? 그러면 네. 이제 외숙모가 저희 어머니의 옛날 그러니까 저희 네. 어머니 이름을 대면서 그게 아들 아이가 그러면 네. 아들 낳나? 네, 그러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저보고 누구 그러시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메멘토예요. 나도 메멘토. 경험해봤어요. 아 그러세요? 어떻게? 처할머니가 어. 그래 갑자기 이제 오셨는데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5분 딱 5분이에요. 네. 5분 기억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네.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저한테 또 누구 그래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저희 어머니 이름을 대고 누구 아들 그랬더니 누구랑 결혼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외숙모가 저희 아버님 이름을 댔더니 갑자기 딱 글마 그 나쁜 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외숙모가 야 너 집에 빨리 가라 그래갖고 저 집에 빨리 갔죠. 네. 졸지 아버지 욕 듣고 왔습니다. 네. 이 아무르는 사실 그 개봉했을 때 저희 아내가 보자고 해서 보려고 했는데 그 상영관이 이 동네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내 나가야 되는 건데 한 번 딱 놓치니까 바로 그렇죠. 내려버리더라고요. 없어져 그래서 못 봤는데 DVD는 사놨는데 아직 보지 못한 영화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본 다음에 네. 안타깝다 이런 마음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자기도 나도 이제 곧 그렇게 된다.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거기까지는.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하면은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 이런 걸 해야지. 아니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해지는 게 네. 영화를 보고 나가 이거 갖고 현실에 대한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 버리면 변호일 보고선 그럼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음. 한국 헌법이 안타깝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래 버리면 네. 그 질문서부터 국민들이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해버리면 아. 나라가 뒤집어지죠. 그렇죠. 네, 또 큰일 모든 나죠. 문제에 또 이렇게 신경 쓰기가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전문가들은 마스터 라이프 오브 파이, 그래비티, 홀리모터스, 아모르 요순으로 베스트 5를 꼽았는데 외국 영화 베스트 5. 그 그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아카데미나 그런 데서 굉장히 강력한 후보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 그래비티는 그 3D 영화잖아요. 네네. 3D 영화를 봐야지 이 영화를 진정으로 네, 그렇죠. 바라볼 수 그럴 것 있는데 같더라고요. 이 영화랑 2개 봤습니다 오늘. 모니터 화면으로 보니까 별로 그렇게 별로죠.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별로더라고. 스토리는 괜찮았어요. 스토리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 라이프 오브 파이하고 네, 이 그래비티 두 편이 사실 올해를 대표하는 3D 영화거든요. 네네. 아, 사실 그렇군요. 처음에 라이프 오브 파이를 처음 봤는데 와 3D 영화가 이 정도까지 올 수 있구나라고 네, 하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엄청난 영화였어요. 네. 당시에. 음. 그 바다를 3D로 표현해내는 것이 정말 음.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심오하고 네. 굉장히 그 재미있는 영화였어요. 음. 그런데 우주로 갔죠 이번에는. 네. 그 그래비티인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생각,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돌아보는 방식 음. 뭐 이런 것들이 얼핏 보면 약간 비슷하게 다 있는 느낌이 네. 있어요. 네.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음. 그런데 이 두 편의 그 3D 영화를 비교하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그래비티가 먼저 개봉하고 라이프 오브 파이가 후에 개봉했다면 순위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비티가 최근 작품이기 네.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비티는 처음에 그 지구가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 장면에서 거의 90% 먹고 들어가는 그렇죠. 장면이죠.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은 사실 어찌 보면 라이프 오브 파이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런데 그렇죠. 네. 완전 황당하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처음에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쫙 오는 장면에서 그냥 가는 네.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산드라 볼록의 어떤 연기력 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맞은 영화였어요. 그럼 3D 영화는 어떻게 찍어야지 3D가 되나요? 그게 여러- 카메라가 여러 대야 되나? 여러 개가 아니라 네. 보통 카메라를 보면 렌즈가 하나 있잖아요. 네. 카메라의 렌즈가. 네. 근데 3D 영화는 렌즈가 두 개예요. 두 개요? 네. 네. 두 개로 해서 그 각도나 네. 그거를 보는 거에 따라 각도나 요 사람 눈의 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네.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찍는데요. 그렇기 아. 때문에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찍어지는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네. 3D 영화를 찍는데 그 내용은 아주 어떻게 보면 고전적이거나 네. 인문학적인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비티. 네. 그래비티도 그렇고 그리고 라이프 오브 파이도 파이도 그렇고. 그렇고 오히려 3D 영화 가지고 제가 트랜스포머를 봤거든요. 네. 정신이 없어서 못 보겠어요. 아. 그런데 그렇게 현란한 기술을 가지고 아주 인간 근본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전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영화에 보면 우리나라 영화에서 그렇게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영화는 없어요. 그렇지 우리나라- 않나요?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외국 영화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데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홍성수 감독의 찌질한 질문들만 해대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설국 열차 이런 건 비슷한 거 아니었나? 아 그런가요? 네. 글쎄, 설국열차는 글쎄요. 아니었어요? 네, 설국 열차는 그냥 뭐 그 정도? 네, 깊이 그냥, 있는 질문까지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타임지는 그 보니까 그래비티를 올해 최고 영화라고 찍은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 그래비티가 그 제작자들의 네. 어떤 그 외부 압력을 굳건하게 지켜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뭐 괴수도 나와야 되고 SF 영화니까 이제 우리 그쵸. 그 예전에 우주인 나와야죠.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죠? 그 영화를 막 그 스님 얘기하시면서 네네. 했던 영화 있죠. 뭐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음란서생. 음란서생 같은 뭐 제작자들이 외계인이 좀 공격해가지고 이게 파편 그렇지. 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말 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왔는데 감독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과감하게 커트시킨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찍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만약에 외계인 나왔어봐요 이거 웃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산드라 볼록이 물에 빠졌는데 악어가 나타났거나 상어 나타났거나 꿈에도 되는 거거든요. 맞아. 아니 감독님께서 이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물론 마지막에 개구리는 좀 웃겼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정도는 사실 이겨져. 근데 거기서 저는 거기서 괴물 나올 줄 알고 괴물 나올 웬 뻔했는데. 괴물? 뭐 상어나 뭐 이런 거라서 뭐 어쨌든 그 또 제일 마지막에 중국 우주정거장인가요? 그걸 타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중국은 그게 없대요. 없어요. 우주정거장이 없대요? 없대요? 네, 없는데 거기에 중국 걸 가공으로 만들어서 네. 거기에 이제 그 산드라 블록의 구조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 껄끄럽죠. 그렇죠. 이번에 또 중국이 그 달에 갔잖아요. 달에 무인 탐사선이 갔거든요. 네. 그래갖고 공식 중국에서 발표 공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 거기 청장이 갔대요. 네. 그러니까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래. 미국에서 거기 착륙했다라고 지정한 지역에 갔는데 정말요? 네,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봤어요 그 외신에서. 음모론 있잖아요. 안 갔는데 그러니까. 갔다 멈췄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 밝힌 거예요? 그런가 봐요.
중국은 갔더니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안 가봐서 알 수가 있나 이거 참.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주변으로 그 영공을 둘러싸고 네. 또 중국과 미국이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영화를 쿠타이 찍으셨네. 감독이 멕시코 감독이에요. 아 그래요? 네, 멕시코 감독이고 거기 제일 처음에 딱 알폰소 쿠아론. 네, 거기 지구 장면이 딱 나오는 데가 자기 고향 상공이래요. 또 그런 식으로 애국심을 발휘했네요. 거기가 멕시코, 남아메리카, 네, 중앙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네, 제가 가봤잖아요. 아. 잘났어 정말. 네. 이번에 마지막은 뭐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뭐 베스트 저기 외국 영화 베스트 오브 5는 대충 그 정도로 정리가 되고요. 네. 제가 뽑은 영화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네. 뭐 지난주에 제가 대충 말씀드렸던 영화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네. 네. 뭐 1위를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엔젤스 쉐어 천사를 위한 위스키 이거 켄누치 감독의 이 영화를 제가 한번 설명해 주셨죠. 네. 시즌 네. 1에서인가? 네. 1편부터 5편을 사실 그 뭐 순위를 정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그냥 순위 정해 본 거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순위 의미는. 엔젤스 쉐어 천사를 위한 위스키는 정말 그 상상하지 못했던 마지막에 2%라고 하는 그 2%라고 보통 우리가 2% 부족하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2%가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2% 그다음에 그런 느낌이어서 네. 네. 전 이 영화를 굉장히 좋게 봤고요. 네. 물론 DVD 샀죠 또. 두 번째 봤는데도 좋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영화를 두 번 이상 봤는데 좋은 영화는 좋은 영화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네. 영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소금 사막이 뽑은 네. 베스트 5인 겁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엔젤스 쉐어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 못 봤어요. 보고 싶네요. 이 영화 5편 중에 이거 나머지 4편을 다 봤는데 다 마음에 드는 영화여서 아, 어떤 그래요? 여인의 고백 재미 없으셨다면서요? 아니 괜찮았어요. 그래요? 그렇게 네. 좋지는 않았다는 거지. 아, 괜찮았어요. 지난번 녹음에서 싸우셨던 분들이 맞는지 모르겠네. 취향이 또 맞네요. 그러게요. 아 그럼 두 번 보실 수 있어요? 네. 두 번 보실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아 그럼 좋은 영화네. 네, 괜찮아요. 엔젤스 알겠습니다. 쉐어는 시즌 1에서 소개는 시켜드렸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네. 이 영화는 그 켄누치 감독의 영화 스타일이 사회의 비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네. 이 영화는 굉장히 웃겨요. 아 그래요? 네, 코믹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이렇게 울림이 굉장히 큰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제가 그 우리나라 흥행순위 영화 50위 안에 없더라고요. 아. 전혀 없고 그리고 뭐 외국 영화 베스트 5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뭐 사람이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이 영화는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을 만큼 굉장히 재미있고 그 영국의 그 어디죠? 그 북쪽 지방 스코틀랜드 네. 스코틀랜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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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지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일자리도 없고 지금도요? 지금도 일자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서로 지역 간전도 그렇죠. 강하잖아요. 근데 주로 보통 보면 이제 스코틀랜드 쪽은 복지 기금으로 먹고 살거나 네, 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희망과 꿈이 없는 거죠. 예전에 그 어디죠? 그 네덜란드 청소년 자살률 높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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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거기도 꿈이 없는 거죠. 사는 게 그냥 그런 거죠. 그 동네가 그 민영화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 네, 석탄 그 탄광 민영화 해갖고 그 빌리 엘리어트도 그렇죠. 예. 그쪽 어디일 빌리 거고. 엘리어트가 스코틀랜드 네, 지방인가요? 그쪽 북쪽인 것 스코틀랜드. 같아요. 네. 아일랜드도 북쪽인가? 잉글랜드에 아일랜드는 비해선 왼쪽이죠. 왼쪽. 예. 영화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거의 슬럼가를 박물할 맞아, 만큼 맞아. 예.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고 그 술도 와인인데 뭐 낮에도 알코올을 술 마시대 거기는. 알코올을 강화한 와인이래요. 아. 그래서 알코올 도수 굉장히 높은 와인들을 마시면서 계속 그냥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사회복지사 영화다라고 아. 얘기하는 영화이고요. 맞아, 그러셨죠. 네, 이 영화 굉장히 그거는 재밌으니까 봐야겠네요. 한번 그죠? 보시면 네. 물론 이제 코믹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꼽은 게 그래비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SD 영화, 3D 영화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3D로 봐야겠네. 네, 이거 3D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남원민님이 이 영화 보셨지만 그 초반에 그 지구가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 도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 장면이 3D로 저도 봤어요. 어둠의 경로로. 근데 이제서 어떻게 3D로 볼 수 있나요, 이 영화를? 이제 그러니까요. 그게 어렵죠. 블루레이 3D 블루레이가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렇죠. 3D, 네. 2D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러려면 이제 3D를
가능한 뭐 컴퓨터 그다음에 그렇죠. 안경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쉽지는 않을 것 예, 같아요. 빨간색, 초록색 셀로판지 붙여서. 요즘은 또 그렇게 안 만드는데요. 예. 아 그래요? 네. 3D TV 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 영화는 진짜 3D를 보면 정말 네네. 탄성, 그러니까 초반에 지구가 이렇게 나타날 때 탄성이 나와요. 우와. 네, 진짜 우주 위에 있는 것처럼. 네네. 네. 어지럽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중간에 막 이렇게 막 파편 튀고 그럴 네. 때는 좀 어지럽다 자막하고 헷갈리 네. 좀 어지러운 느낌.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순간 네, 어지러워요. 네. 어지러워지긴 하지만 자막 읽으면서 화면 보기 힘들던데요. 그래요? 어쨌든 아니 화면만 돌아가는데 맞아요. 자막도 읽어줘야 되니까. 아, 그렇지. 떠들지 네, 않아야 맞아요. 되는데. 자막을 넘겨 그러면. 사실 자막도 맞아,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사중주는 올해 올해 본 영화 중에서 처음으로 눈물 흘린 영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해는 이 영화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영화이기 때문에 네. 주옥 같은 작품들이네요. 네. 발음을 좀 천천히 하세요. 네, 주옥. 네. 아, 주옥. 네. 그 영화이고요. 네. 네. 뭐 이 영화는 그 뭐 여러 가지로 담을 수 있어요. 뭐 균형이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또 실버 쪽으로도 또 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담을 수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장르는 사실 뭐 드라마 장르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굉장히 울림이 있는 영화. 저희 소금사막님이 추천해 주셔서 제가 봤거든요. 네. 예, 제 인생 최고의 영화가 됐습니다. 오 정말요? 사중주요? 네. 오, 마지막 사중주가 네, 시즌 1 마지막 시간에 제가 네. 러브레터를 뽑았었는데 바뀌었어요. 네. 아. 좀 살아보니까 네네. 이 영화 아주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럼 내년엔 두 분 안 싸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 우리 지난번에 그 지난번 그 우리 녹음이 네. 370 거의 80을 그렇죠. 찍었더라고요. 마지막 네. 7회가 네.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나랑 남원민녀님이 2차전을 기대한 사람들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그거 싸워줘야 말고 되는 건가요? 아니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제가 낚시질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성탄절에 아직도 싱글이신 분들은 이 영화를 꼭 보셔야 한다. 이런 거여서 성탄절 전후로 싱글들이 많이 듣지 않았을까. 그런 전호인 싱글을 위한 영화였나요? 우리가 소개해 준 아니 그냥 영화가? 낚시질 못했다고. 그야말로 낚시였네요. 뭐 조선일보예요? 낙관하게. 네. 그 뭐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마지막 사중주는 그냥 이거는 명불허전이죠. 그냥 보면 연기력이 굉장히 탄탄한 연기력들이 밑바탕에 깔리면서 네. 영화를 완성해내는 것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아직까지 안 봤는데 꼭 보겠습니다. 네. 저 DVD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실버 라이닝. 예. 근데 사실 제가 5편까지 뽑았는데 네. 제가 로맨틱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맨틱 코미디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맨틱 코미디를 찾다 보니까 실버 라이닝. 비포 미드나잇은 사실 제가 비포 네. 비포 선 선셋 비포 시리즈. 네. 비포 시리즈 네. 선셋.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선셋. 비포 선셋. 비포 선셋 같으면 당연히 비포 선셋이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제 비포 미드나잇은 사실 부부싸움하는 영화이기 네. 때문에 별로 그것 뭐 재미는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마지막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을 놨는데 네. 이 영화는 사실 그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인데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서요. 미친 여자 정상이 미친 아무도 없죠. 남자. 네, 미친 남자 미친 여자가 벌이는 로맨틱 코미디야. 그래서 달달하잖아요. 네, 재밌게 잘 봤어요. 미쳤는데 달달해? 네. 달달해요.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이 정신병원에서 나왔는데 네. 가족들을 들여다보면 가족들도 만만치 않게 다 정신이 나갔잖아요. 그 네. 아빠가 거기잖아요. 그게 누구죠? 누구예요?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그래요? 네. 마지막 사중주에. 아니요. 실버 라이닝 라인이 플레이북. 넘어왔습니다. 실버 라이닝 죄송합니다. 또 딴 플레이북에 생각하셨네. 아버지가 그 도박 중독인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를 하거든요. 네. 정말 로버트 드니로 좋아했었는데. 로버트 드니로. 그 어떤 연기를 사람이 너무 후기가 잘하시는 이렇게 것 같아. 적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또라이다. 실버 라이닝 보고서 후기를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미친 사람이라 손가락질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누가 감히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이 달달한 영화 좋아하시면 네네. 좋을 만한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인의 관능미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아름답게 사실은 지으신 것 좀 같아. 그 관능미 쪽으로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게 약해서 제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떤 여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아. 그 영화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이란 배우 골시프테 파라한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나오던데요. 그게 이란 옆에 있잖아요. 이란 여자. 네, 그 근처예요. 이란 여자. 네. 네. 이란 분인데 네. 이란인데 이란에 못 가잖아요, 이 사람은. 네, 누드를 찍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이 여자가 이 여자분이 사실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네. 사실 이 여자를 처음 본 거는 사실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에서 이란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쁜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어떤 여인의 고백에서 마지막에 이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영화는 영원히 저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아, 얼굴이 관능적이라는 얘기예요? 얼굴? 그쵸. 몸이 관능적인 게 아니라? 몸은 별로 물론 여자의 뒷모습이 나옵니다. 벗은. 그렇지만 그렇게 관능적이진 않고요. 네. 마지막에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짝 미소 띄면서 이 화면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죽이기 전에 그 상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죽이기 전에 그 남자가 네. 그 왜 식민지가 죽여? 됐어요. 네. 어디 이렇게 전쟁하러 갔다가 네. 머리 네. 관통상을 입었나요? 거기가 그러니까 반란을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우잖아. 외국하고 네. 싸우는데 네. 그 복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그 매국노 네. 와 영웅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그 자기네 그 테러를 하는 네. 자기네 그 세력과의 어떤 항의를 하다가 총을 맞은 거죠. 이 사람이 영웅이에요. 아. 영웅이 그 동네에서 영웅인데 항의하다가 총을 맞았는데 그 총 맞은 게 이제 머리 이쪽을 목인들 맞아서 그 기억상실 뭐 이렇게 식물인가처럼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돼서 누워 있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죽였어요? 여자가 계속해서 그 수액을 주입을 하면서 이 남자를 살려요. 그 남자의 가족들이 너는 이 남자를 살려야 된다 그러고 여자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떠나버려요. 도망을 가버려요.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계속 수발을 들면서 남자가 깨어날 거라는 것을 생각 못 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살풀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이렇게 억압돼 왔던 그 여성에 대한 그런 막 억눌림 같은 네. 것들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저기 하다가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이 여자는 내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렇게 불안해서 사실은 다른 곳에 가서 임신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남자가 문제였는데 그걸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첫째를 낳는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아들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또 둘째를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또 둘째를 낳는데 둘째도 딸인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이제 남편한테 주저리 그 전에 다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꼼짝도 않고 누워 있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을 뚝 뜨는 거예요. 이 완전히 거기가 딱 그 장면 압권인데 아주. 네.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이 여자가 그 나라에서 여자가 네.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거는 그 마치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메추리로 싸움을 하는 그런 걸 해요. 네. 메추리만도 못하게 자식들 여기는 거죠. 메추리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팔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여자 그 남편을 한테 버림받으면 이 여자는 가족에게도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사는 지역은요 상대 세력들이 계속 와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강간하고 막 이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그런 막 숨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예요. 가슴이 아플 정도인데 그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농담처럼 이 여자의 마지막에 그 장면 네. 관능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영화는 사실 그거보다는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크게 다를까? 물론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면들도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나 뭐 도끼는 개끼는겠지 뭐 또 얼마나 낫겠어.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영화 네. 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올 상반기에 네. 10대 이란 소녀하고 페이스북 채팅이 있었어요. 원조인데 오. 원조 아니야 원조. 네, 그래서 채팅 있었고 네. 영어로. 영어로 물론 네, 영어로 이렇게 오가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몇 번 통화까지 했었는데 이란이 영화가 그렇게 자유롭나요? 이란이? 영화? 이란이 비교적 예. 그래요. 그것도 예. 이렇게 잘 사는 집 애 같아. 보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국 드라마랑 영화를 많이 봤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하자 그러시지. 네? 거기 10대고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아이고. 괜찮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가다가 어울려. 근데 이제 남자도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리얼 총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얼 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오가다가 이제 그 나이 차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채팅이 이제 중단됐죠. 이랑 네. 꽃뱀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애인 것 네, 같아요. 어떤 일을 계기로 이렇게 그러게. 통화하게 된 거예요? 아니,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걔네들이 이제 우리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네. 그 프로필 사진을 안 올려 그냥 연예인 사진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까면 안 되는 거지. 부르카나 히잡 거기서는 또 다른 언어를 보는데 그렇지. 이란 여성들은 그 프로필 사진이 리얼 자기 사진이 아니라는 거. 요 점에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네. 그 저 이란 쪽 여성들도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그쵸, 아름다우시죠. 네, 예. 아름다우시고 예. 그 아프가니스탄 여성분들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그 탈레반들 때문에 음. 얼굴 다 가리고 있게 해서 네. 그 미모가 드러나지 않은데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도 또 눈화장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눈만 보이니까 네, 그쵸, 눈만 예. 보이니까. 강조를 하는군요. 그때 락 PD님이 사진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제가요? 그 예전에 그 되게 상 받은 영화라 사진이라고 하면서 네, 버스 타고 지나갈 때 네네네 그 사진 보여주셨죠? 네. 그 사진도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에서 살고 있는데 이란이 반미 국가잖아요. 네. 영어를 잘하는 걸로 봤을 때는 10대 소녀가 있는 집이겠지. 많이 그렇죠. 그렇죠. 북한도 영어 잘하죠. 네. 영어 교육 시켜요. 북한도 있는 집 애들은 정기 교육에 영어가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왜냐하면 가서 외화벌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구나. 네, 도봉에는 종북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셨군요. 네, 계속 이어져 왔으면 우리가 또 한번 연결해가지고 그럼요. 이란 10대 소녀와 또 이렇게 아마톡을 그러게요. 녹음을 한번 했었어야 해보세요, 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저기 네.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톱 그러면. 연주자님과는 통화를 했나요? 통화는 아직 안 했는데 네. 동시 통역을 할 사람을 구했어요. 와. 도봉구 하필 이제 유학생인데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쌍문동에 네. 그래서 같이 가시기 전에 얼른 하셔야 앉아가지고 되겠네요. 취업하기 전에 그 우리 네. 저 아도니스님의 그 네. 영어 실력을 한번 봤어야 되는 건데. 아니요 저도 영어로 물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같이 네, 이렇게 네.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만 또 그냥 멍하니 있기 때문에. 네. 그 저기서 하는 거죠? 그 마마톡에서. 마마톡에서 마마톡에서. 다행이네요. 네. 그쵸. 천만 다행입니다. 여기서 할까요? 아니요, 싫습니다. 아니, 동시통역사 오신다니까 상관없어요 이제. 그래도 울렁증이 있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게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물론 베스트 5에 한국 영화가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네. 우리나라 영화들도 이제 뭐 좋은 영화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순위에는 안 올라갔습니다만 뭐 앵두야 연애하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앵두 예. 그래요? 이렇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제목이 되게 촌스럽네요. 네. 갑자기 거의 뽕 시리즈가 갑자기 생각이 그렇죠. 나네요. 아니 갑자기 1970, 80년대 역시 영화 전문사라 그런지 영화 평론가를 따라가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전혀 모르는 아니, 영화를. 갑자기 막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그 주인공 여배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 혹시 김앵두 씨는 아니겠죠? 아니요 저기 전 아까 연애의 기술이었다. 류현경 씨라고 류현경 제가 몰라요. 요즘에 갑작스럽게 좋아지는 류현경. 우리나라 국내 영화 배우인데 네. 이분이 방자전에서도 나왔어요. 향단 역할로. 아. 예. 누군지 알겠다. 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 활약이 좀 있긴 한데 네. 이 앵두의 연애하자 이 영화는 네. 그냥 결혼 못하는 노처녀 4명이서 그냥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앵두네 아버지가 그 주인공 이름이 앵두예요. 네. 네. 로또를 맞아요. 오. 로또를 맞아서 돈에는 걱정이 없고 근데 연애는 못 하고 그래서 여자 4명이서 연애를 못 하는 여자 4명이서 연애하는 그런 얘기인데 복 받은 집 얘기네.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있었고 네. 그리고 빠졌는데 감기. 감기. 네, 감기는 우리나라 영화인데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네. 네, 네. 저는 맞아. 근데 어떻게 순위에 안 들었어요? 그러게요. 못 들었네요. 하나 한 군데도 못 들었네. 네. 근데 네. 저는 이 감기 괜찮았거든요. 음. 그 스케일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고 그다음에 국가의 폭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렇죠. 상당히 저는 이 영화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기력들도 다 괜찮았고요. 네. 근데 못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신세계, 음. 뭐 신세계 재밌게 그리고, 봤어요. 더 테러 라이브 뭐 이런 정도의 한국 영화들이 있었고요. 네.
뭐 순위 밖의 영화입니다만 클라우드 아틀라스. 네네. 예, 배두나 씨 나왔던 이 이 영화. 영화 괜찮나요?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클라우드 아틀라스. 네. 이분은 막 이해 못하겠다는 이런 어려웠어요. 후기가 많던데. 예, 별 따라가면 돼요 그냥. 네, 어려웠고 네. 또 한 두 번 보면은 확실하지 않을까. 예. 소문에 의하면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짐 네. 스터게츠 그 남자 배우가 예, 예. 그 남자 배우랑 배두나 씨랑 사귄다는 사귄다는 소문도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사실 배두나 씨가요 네. 처음 보면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 배두나 보면- 닮았다는 얘기 가끔 볼매야, 듣는데요. 볼매. 어 그래요? 네. 볼수록 매력 있어. 안 볼수록 닮았나요? 괜찮아요. 아 진짜? 전도연, 대답을 좀 해주세요. 배두나 저 배두나 닮았다는 얘기 가끔 듣는다고요. 네, 그래요? 배두나 닮은 아, 거라 인정. 배두나 씨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우시죠. 그렇죠. 아니 뭐 아, 우리가 라디오니까. 죄송합니다. 남원 미녀인데. 맞아. 배두나는 잽도 안 돼. 네. beauty from 아, 남원. 아, 네, 근데 그렇죠. 배두나 씨가 연기가 제가 이제 막 그 배두나 씨 영화들 사실 그게 막 재밌는 영화 별로 없어요. 네. 예, 근데 배두나 씨 영화들 이렇게 보면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달라. 진짜 우리나라 뭐 일반 배우들처럼 쭉쭉빵빵도 아니고 맞아. 진짜 얼굴이 막 이렇게 막 그런 얼굴도 아닌데 네. 묘하게 매력이 있어요.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기력인가? 연기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두나 씨가 이 영화에 캐스팅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전에 나왔던 그런 작품들 때문에. 네. 그 전에 로버트 역할도 했었잖아요. 일본 가서 그렇죠. 예. 무슨 여자 로버트 역할도 했었어요. 예, 예. 네. 공기 인형 말씀하시는 아 그런가 보다. 그건 공기 인형, 로봇가 아니라 네. 그 인형 있어요. 아니면 인형. 인형 네. 어쨌든 네. 사람은 아니잖아. 리얼돌이라고 네. 네. 그런 인형이 있습니다. 네. 사람 역할 네.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저는 기억에 남는 배두나 씨 영화가 린다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청소년물인데 한국 사람인데 밴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컬을 하는 거죠. 네. 뭐 린다. 노래를 부른다고요? 예, 예. 음. 노래 일본말 불러요? 잘하나 보다. 예, 뭐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비포 미드나잇 당연히 비포 시리즈니까 네. 들어갔고 그다음에 로봇 앤 프랭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악의 자막이라고 해서 음슴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예, 밥 로봇 먹- 앤 프랭크. 밥 먹었쌈 뭐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와서 예.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 자막 쓴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음. 이제 네. 이런 그래서 이 DVD 살 때 그 제가 네. 전화해서 네네네. 이거 음슴체냐고 네. 자막이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샀던 기억이 있고요. 아 그래서 결론은 아니었나요? 아, 영화관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단 그냥 말이에요. 영화에 관해서 오. 그렇게 음슴체로 번역을 해서 정말 최악의 번역이라고 영화계를 해서 떠났겠구만. 그래서 그런 그런 영화예요. 근데 네. 그 전에 그 전작이 있었는데도 그 사람한테 맡긴 거 보면 아마 무슨 관계자거나 뭐 어떤 가족이거나 이런 게 알바했나 아니- 보다. 알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의 정원 언어의 이게 정원. 8월달 참. 8월달에 개봉을 했는데 정말 뭐 여름에 맞는 네, 엄청 비 왔죠. 예, 영화. 여름에 정말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엄청 비가 왔어요. 아 영화 그래요? 어떤 점이 네. 좋으셨어요? 언어의 정원.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 영화가 마치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근데 이게 다 그 손을 그린 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실사. 아. 실사 그림인데 마치 컴퓨터 그래픽을 보는 듯한 느낌. 그 연못에 물방울 떨어지는 느낌과 네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영화예요.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 그 전에 투석 5cm라고 하는 네. 그 감독이 이제 만든 영화인데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의 어떤 그런 스토리도 초속 가지고 있어요. 5cm보다 이게 더 괜찮은 거예요? 영화 그러니까 그 내용 면에서는 사실 초속 5cm가 좀 더 나은 것 그죠? 같고요. 저 영화 봤는데 좀 네, 별로였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애니메이션 장르로 봤을 땐 이 영화가 이게 음. 훨씬 더 낫고요. 음. 그 스토리는 5cm가 나아요. 초속 5cm는 애들끼리잖아요. 중딩들인가? 중딩들끼리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1편은 그러니까 이게 총 2개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 어렸을 적에 중학생 때, 네. 그다음에 좀 올라가서 고등학교 아, 그런가요? 학생, 이렇게 2개. 음.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은 똑같고요. 여자 주인공만 바뀌어요. 아, 어. 그렇구나. 네.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 이것도 재밌었던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더 헌트라고 하는 영화는 남자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영화.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었죠. 네. 네. 아 그거 봤어요. 예. 아이들의 이 영화 괜찮았어, 맞아. 아이의 거짓말이지만 그걸로 이제 뭐 한 사람이 완전히 인간 쓰레기 취급받는. 네. 그런데
참 거기 자유롭지 못한 거죠. 보는 남성으로서 자유롭지 못하게 네. 되는 거죠. 맞아요. 굉장히 불편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마녀사냥식으로 이렇게 되지. 되게 불편한 영화. 음. 그래서 훌륭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그쵸. 네. 좋았던 영화예요. 그래서 네. 제가 추천하는 거죠. 그 그쵸. 순위밖에 순위에는 없지만.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일본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 몰매 맞으면서 상영을 못 막 했던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이것도 사실 저 보면서 그 일본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요? 지브리 스튜디오 네, 맞아요. 그분이 한 네, 거죠? 네, 네. 바람이 분다. 네. 애니메이션.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왜 그 일본의 그 비행기 때문에 그 설계사 얘기거든요. 가미가제 특공대. 그러니까 비행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영화 스토리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바람에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흥행 성공을 못했죠. 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물론 이제 제 사견이기 때문에 반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일대종사 양가위 세상에서 가장 큰 가위 왕가위 감독의 일대종사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영화 전문사 소금사막님께서 그 한 해 영화를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뭐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 영화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여러분 애청자분들도 나름의 영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패널 분들도 뭐 올해 네. 내가 생각한 올해 최고 영화는 이거다.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또 이렇게 딱히 확 꽂힌 거. 최고 영화하고 최악의 영화 한번 정해보죠. 그러니까 극장 상영 영화가 아니라 네. DVD든 뭐든 그렇죠. 올해 본 영화 중에서 올해 본 영화 중에서 그래서 저는 시즌 1에서 제가 추천했던 그 천국을 향하여 이런 정도 급의 영화가 이제 안 나왔던 것 같아.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이제 굳이 이제 좀 찾아보자면 제가 중간에 살짝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독일 영화인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했더라고요.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인데 5부작이에요. 오부작 그 2차 세계대전 영화. 네. 5부작으로 보면 드라마인가? 드라마까지는 아닌 건데 영화 그 질감이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문화권에 쭉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도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봐왔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이런 것들 보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지. 근데 이거는 이제 독일군의 입장에서 독일 형제 둘이 왜 이렇게 영웅이 되기 위해서 그 히틀러 총독을 위해서 아버지는 이제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거지. 너희들은 영웅이 돼야 돼. 전쟁 영웅. 전쟁에서. 그래서 진짜 그러고 영웅이 되기 위해서 갔지만 그 전쟁을 다 겪는 동안 어떻게 이제 자기가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변하는지 라는 거 하고 그 여자 둘이 나오는데 두 형제와 이제 친구처럼 지내요. 동네에. 한 명은 종군 간호사라고 하고 한 명은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 나치 그 간부에게 이제 뭐 말을 그 얼마 전에 본 영화 뭐죠? 그 독일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그 락피디가 추천한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말고 그 전에 저기 그 타인의 삶. 타인의 삶 그런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예술가처럼 친구 한 명은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나치 군부 간부와 이렇게 좀 이렇게 작작궁하는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네 명의 이제 운명이 서로 이제 다 갈리는 거죠. 2차 세계 전쟁 동안에서. 요 영화가 제가 이 대단히 바쁜 와중에도 5-5개를 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신문 배달할 시간도 없는데 할애해지 그래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새벽에 꾸역꾸역 봤다니까요. 어디 그 정도로 몰입도가 있었고 5개를 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나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인가? 우리 그래요. 어머니 그러니까 두 형제의 어머니 아버지인데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은 크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는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길 바랬던 거고 왜 웃고 그래? 아니, 근데 그럼 그걸 찾아보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찾으면 그렇죠, 돼요? 예. 우리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로 나오네요. 이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저 영화인데. 블루레이인데 저기- 5편짜리예요? 네, 저 영화가 최고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철저하게 이제 나치주의자고. 네. 그래서 저도 이 군대를 갔다 오는 친구들은 전쟁 영화를 잘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총이 얼마나 잘 쏴지는지 이런 것들이 늘 궁금하기 때문에. 근데 이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이 폭력적인가. 그렇죠. 네. 다른 나라 사람을 죽이는 거는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 나라 입장에서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네 명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친구들이
예, 전쟁을 나가는 걸 대단히 자랑스러워했다가 네. 예, 요런 영화입니다. 요거 한번 봐주시길. 1월 1일 연휴 때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고 하는 그 네. 영화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거기서도 그 나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 나치의 어떤 정책들을 비판하는 사람, 그래서 네. 그 비판하는 가족들도 연좌제 때문에 네. 막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지껏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독일 나치군은 철저하게 나치주의자들로만 네. 나오고 네. 반대 진영만 나왔는데 그렇지 여기선 그러지 않아요. 네, 줄무늬 네. 파자마에서는 나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겪는 네.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가족 중에 만약에 나치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전방으로 가는 거죠. 네, 최전방 가서 거의 죽고 막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가족들이 맞고 만약에 숨기고 아빠가 뭐 아버지가 나치를 반대해서 외국으로 갔으면 네. 자식들은 그걸 숨겨요. 죽었다 그러고 네. 밝혀지면 바로 전장으로 가야 그렇죠.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독일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치주의자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그린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심경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죠. 전쟁을 겪으면서 두 형제가 영웅이 그 히틀러 총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영웅이 되고려 했으나 예,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최악의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최악의 영화도 또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했다가 언뜻 떠오르는 거는 얼마 전에 그 괜히 영화관 가서 본 거 중에 창수 임창정의 창수. 제가 임창정 영화를 대단히 좋아하고 임창정이 좋아하는 배우예요. 찌질하니까. 특히, 찌질한 데다가 욕이 되게 리얼해. 아, 특히 비트에서 주옥 같은 멘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우성한테 달린. 나 어디서 좀 놀았나 보구나 이씨 요거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요거는 이제 임창정의 이런 찌질한 연기는 변하지 않았는데 너무 내용이 없네. 너무 그 시나리오 임창정의 빛을 발하게 한. 그래서 임창정이 이번에 앨범을 같이 내지 않았으면 매장당할 뻔한 영화지 않았나. 임창정을 죽이는 영화 아닌가 이거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창수. 창수가 최악이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남원민녀님은 최고의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치 나왔지. 예, 마지막 사중주 정말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특별한 악인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인데 다른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저런 게 바로 인생의 비극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했고, 그 교수님 있죠. 가장 나이 많은 그분이 이제 자기 젊었을 때 얘기를 해주는데 첼리스트인가 그렇죠. 첼리스트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를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 첼리스트 앞에서 이렇게 시연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연주를 했는데 아무리 잘하려고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도 계속 실수를 하고 또 다시 했는데도 또 실수를 하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칭찬을 해줬을 때 굉장히 그것이 기분이 나빴다고 기억을 하죠.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그분을 이제 만나게 돼서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한테 칭찬을 해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 앞에서 그때 자기가 연주했던 그 방법을 똑같이 연주하면서 이렇게 실수가 있었지만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하면서 연주를 하고 또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연주를 하고 이렇게 기억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싶었다는 이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된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구석구석 많이 있는 그런 영화. 난 궁금해요. 그 정말 제가 울었던 장면에서 눈물 나왔어요? 감동적이긴 했어요. 맨 마지막에. 눈물을 안 나셨군요. 맨 마지막에 이제 연주를 하다가 멈추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뀌는데 이제 그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쵸. 이제 그 장면에서 짠하긴 했죠. 예. 소금 사막의 감수성이 더 깊으네요, 그죠? 눈물이 흘렸다는 게. 난 그때, 남원미녀보다 그때 여성보다. 그러니까 올해 본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눈물 났던 영화인 거 같아요. 그렇군요. 글쎄 뭐 그 변호인을 보면 또 어떨려나 모르겠는데 변호인은 눈물 안 나던데? 눈물 안 나더라고요. 그래요? 뭐 울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엄청 욕하다 먹었는데 변호인을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아니 영화 자체는 올렸다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보면 그래요? 감동스럽긴 한데 그 송강호 얼굴 위로 계속해서 그 노무현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그 노무현이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영화 자체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 노면보다 감동스럽지는 않더라고요. 태영이 매진이에요? 자, 어이가 없어. 최악의 영화는 그러면 그걸 꼽으면 제가 매장을 당할 것 같긴 한데 네, 뭐 뭐 어때요? 자신 있게 얘기합시다. 네. 굉장히 저도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보면서 중간에 아 이건 내 취향 아니다. 근데 아. 수많은 김수현 팬분들이 저를 아, 네, 안티가 생길 것 같네요 오늘 이후로. 냅둬요. 아, 우리 다운로드 수축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아. 중고딩들 안 들어요 이거. 근데 아줌마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맞다, 네. 맞다. 아줌마 팬들이 많아요. 김수현을 사랑하는 많은 팬들이. 네. 예, 저- 우리 동네 아줌마들 난리 났었어요. 그거 아, 저는 봤을 손만 때. 오글거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복근 있는 뭐 네. 그따우 몸 괜히 뭐 제 그치, 스타일이 괜히 아니에요, 일단 멋있게 김수현이. 나오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제목에 예. 넣어야겠다. 우리는 김수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아 그러셨군요. 예, 저는 최고 영화는 예, 세 편이었는데 예,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예. 그냥 의리로 네. 변호인을 하기로 했어요. 아, 네. 변호인. 하나 친구분. 뭐였냐면 예. 원래는 그 서칭 포 슈가맨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비티 그래비티. 있는데 셋 다 비슷비슷해서 근데 이제 그 변호인을 하기로 했고요. 예, 예. 변호인은 그 제가 이제 계속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 까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작자조차 예. 이 영화는 80점밖에 줄 수 없다. 80점? 예. 영화의 완성도나 음. 그런 걸 봤을 땐 80점밖에 줄 수 없는데 음. 배우들이 연기를 잘했다. 아, 그런 배우들이. 거죠. 예. 음. 감독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뭐 나름 우리나라 최고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보면 그런 결정적인 그 저 오게티 같은 게 예. 거기 보면 이제 그분 뭐더라 까메오처럼 비슷하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 저 진짜 사나이에서 예. 브라이트 진짜 사나이에서 보면은 왜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유 아이디가 뭔지 모르겠네. 그분이 하여튼 나오는데 그러니까 변호인에서 부잣집 그러니까 예. 재벌 총수 2세로 나와요. 예. 그 사람이 예. 기억이 안 나네. 씨.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예. 그 사람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그 송강호한테 나도 이 나라를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이 나라 정치가 썩은 거 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바꾸는 거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은 당신처럼 그렇게 투쟁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런데 그때 포커스가 어디에 맞냐면 귀에 맞는 거야. 귀. 눈에 안 맞고 예. 극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귀에 딱 맞으니까 촬영 감독이 잘못 오다 내렸구만. 촬영 감독보다는 그 이제 그 네. 영화 카메라 같은 경우 따로 그 거리 재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걸 봤을 땐 좀 영화의 완성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배우들 연기가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인이 보고 싶어. 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변호인이 저한테는 제일 좋았던 영화인 것 같고 최악의 영화는 7번 방의 선물. 출범하기 선물. 억지로 그냥 울게 하는 거. 아 이거 안티가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괜찮아. 감히 1위를. 아, 라피리가 1위인데 보니까 억지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강요하는 거 그런 영화들을 네, 싫어하시는 별로 안 거예요. 좋아하는데 별로예요. 7번 네. 방의 선물은 저도 별로. 아 이건 뭐 너무 뻔한 영화였던 것 같고 그냥 저 연말 뭐 명절 때 TV에서 나오는 그렇지. 그 정도 수준의 TV 영화인 드라마, 것 같은데 TV 단막극 드라마 그쵸, 정도라면 예, 예. 내가 이해를 했겠는데 저도 그렇게 이걸 봤어요. 갖다가 영화관에 걸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저희 그 제 친구 놈이 변호인 시나리오를 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주인공이 2명 있었대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정우성이고 그 중에 또 한 명이 유성룡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유성룡, 아. 류승룡. 아, 류승룡 참. 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둘 다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류승룡 씨는 하마터면 7번 방의 선물에서의 바보 역할과 네. 변호인에서의 그 노무현 역할을 할 뻔했던 거죠. 네. 근데 연기 아주 극과 극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연기자도 중요하구나.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영화가 그렇게 최악의 영화가. 제가 원조 노빠예요 원래. 아 그렇죠. 원조 노빠인데 제가 2001년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서시기도 전에부터 일찍 나서려고 이렇게 안에서 뭐 지지율이 당내 지지율이 뭐 2%? 이럴 때 이제 하얏트 호텔에서 음. 남산에 링컨이 만난 노무현
출판 기념회를 제가 그 당시에는 파고다 외국어학원에 일하고 있을 노무현이 만난 때였는데 링컨 아니에요? 아 노무현이 만난 링컨. 뭐 죄송합니다. 어쨌든 리컨이 그 만났나? 출판 기념회 할 때 그냥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갔어요. 퇴근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악수하고 음, 책 사가지고 사인 아, 받고. 네, 사인은 안 받고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연설을 들어봤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연설 들어봤는데 아 역시 이 타짜다. 전부 저 양반은 네. 뭔가 될 것 같다. 네. 그때부터 지지율 1, 2% 때부터 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제가 이렇게 주위에 말하고 다녔어요. 직장 네. 동료들한테. 그랬더니 아예 무슨 소리야? 다들 그랬던 거죠. 근데 실제 됐지. 근데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인간 노무현 대통령 되기 전까지의 노무현을 이제 훌륭한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대통령 노무현은 다르다. 이제 요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몇 자 적었는데 이제 제가 엄청 또 이제 네. 얻어먹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아무튼 그 얘기는 뭐 정치적인 네, 페이스북에서 내용이니까. 아주 난타를 당하시고. 네네. 그 노무현이 굉장히 공격적인 게 그 변호인에 나왔던 그 사실 네, 배경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싸우는 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게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디를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보면 이제 한국 영화는 점점 사회를 그 풍자하는 영화가 만들어지어 가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영화 자체가 네. 그 보면 그래서 사회 풍자에 대한 영화가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고 네. 이게 약발이 먹히는 게 뭐 오늘 우리가 녹음한 날이 이제 보면 30일이라는 총파업이 접었잖아요. 총파업을. 네. 적었을 때. 그러니까 총파업을 접은 뭐 많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의 얘기하면 이제 지난 토요일 날 네. 그 집회가 너무 셌다. 시청광장에서 네. 10만이나 모였는데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네. 라는 식의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응집이 되어지지 않고 또 흐트러져 버렸다. 네. 그러면서 총파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을 들었어요. 기사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일반 대중들이 이런 변호인이나 아니면 뭐 더 테러 라이브나 네. 이런 영화에 점점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걸 보면 영화가 그만큼 사회의 부조리를 또는 권력에 대한 부조리를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역할을 해야죠. 네. 미디어가. 한국 영화는 포함한 그렇게 가고 미디어는,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앞으로 내년 영화도 나오는 것들이 어떤 영화들이 나올까.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어지고 있죠. 네. 하여튼 그렇군요. 뭐 저희가 이렇게 한 해 영화를 잘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참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영화는 네. 이 도봉구에서 음. 소금 사막보다 더 많이 영화를 보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요? 네. 누구죠? 우리 저 신문 쌓아두는 제 사무실 음. 옆 그 노인정 사무실에 이제 80을 바라보시는 할아버지인데 오, 그러세요? 그분이 이제 추천해 주신 영화였어요. 오. 네, 그분이 이제 추천해 그분은 그걸 보여줘서 어떻게 보셨대? 그분은 영화를 계속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어르신이가 이렇게 물론 이제 낮에는 화투를 치시고 되게 돌아가셔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그래도 소금 사막은 낮에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 사막보다 영화 전문가보다 영화를 더 많이 보시는 거지. 네, 그래서 저희 방송에도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전에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기자셨고 중앙일간지 뭐 들을만하면 네. 제2 일간지 기자셨고 영화 광이시더라고. 그분을 한번 꼭 거의 80을 바라보신 나이인데 그분을 한번 꼭 모셔야겠는데 되게 계속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계속. 시즌 3에서는 네, 아무튼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네, 그분이 네. 이제 추천해준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2013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네. 2013년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한번 총괄적으로 해봤습니다. 2013년 한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해를 지내면서 한국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들 또 우리 시민들이 네. 영화를 보시는 그런 취향들에서 네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은 어떻게 영화를 바라보고 있구나,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었습니다 오늘. 네, 이 그렇죠. 시간. 네. 우리 이제 내일 아직 약 30시간 정도 네네. 후에는 이제 또 2014년이 되는데
소회 한 번씩 해주시고 네.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래서 저는 올해 딱 하루 쉬었대요. 엊그제 주말에 그 스키장 갔다 온 거. 네. 그래서 정말 뭐 여름휴가, 추석 연휴 이런 거 없이 주말 휴일 이런 거 없이 일만 하다 미친 듯이 신문 배달하고 틈나서 이제 잠깐 영화 본 거 가지고 수다 털고 네. 요거를 이제 버텼다 어떻게 버텼는지 그래서 뭐 주위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고맙게 느껴지고 네. 내년이 30시간 후에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감사한 마음으로 네. 애청자분한테 또 인사 좀 하시죠. 네네 애청자분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성탄절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내년 감사한 마음으로 내년을 맞이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해피 뉴 이어. 네. 네. 우리 소금사방님 또. 네. 예, 한 해 동안 정말 그 준비 많이 못하고 그냥 방송했는데 겸손해. 잘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올 한 해 다 끝났으니까 뭐 새로 다음번 방송 때는 새해에서 만나 뵐 것 같은데 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네. 하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건 엔딩 엔딩. 소회를 하시라니까요. 자기가 꼭 엔딩을 하려고 게스트 그러나 봐. 주제 무슨 참나. 예, 네. 뭐 달리 특별히 드릴 말씀입니다. 예, 아직 방송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13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네. 2014년은 우군이 조금 더 많았잖아요. 예, 희망찼으면 좋겠습니다. 남원민요 우군이 그죠? 우군요? 네. 이 네. 방송을 둘러싼 우군들. 네. 감사하게 응원.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예, 희망찼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이. 네네. 네. 저희가 시즌 1 마무리 짓고 시즌 2 시작해서 지금 중반으로 네네. 다음 달이면 이제 종반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 뭐 영화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좋았고 또 이런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 약 16,000여 분이 저희를 다운을 받으셨어요. 네네. 네. 너무 진짜 감사해야 될 네. 일이네요. 참. 네, 그래서 누적 다운수인가요? 그렇죠. 누적 네. 다운수가 16,000여 분이 다운을 받으셨는데 뭐 저희들이 헛소리한 것들 다 들으셨겠지만 네 그래도 뭐 헛소리를 귀엽게 봐주시고 네 귀엽게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또 내년에 좀 자제하겠습니다. 네. 헛소리를. 뭐 그러지 네.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